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도내 MBC 등 언론사가 도내 선거구 3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 그리고 강릉 등 3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44.2%,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37.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허 후보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6% 지지를 얻었습니다. 허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8% 지지를 얻어 통합당 박정아 후보 24.8%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8.4%였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이광재 후보 54.4%, 박정아 후보 2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4.8%,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24.6%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무소속 최명희 후보 19.8%, 통합당 홍윤식 후보 14.4% 순이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권성동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3.9,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6.9, 국민의당 2.2, 우리공화당 0.4, 친박신당 0.2% 등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58.3%, 잘못하고 있다 3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원주 갑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서 진보정당이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릉 선거구에서는 여전히 보수정당이 우세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 선거구. 이번 총선에서는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진보 표심이 두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 갑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원주 갑과 분구 전 춘천 선거구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강릉에서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지지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대로 선거구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갈렸습니다. 원주 갑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8%로 부정적 평가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데 비해 강릉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엇비슷했습니다. 세 선거구 모두 응답자의 90%가량이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여론조사에선 투표 참여 응답이 66%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등 도내 3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 계획이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 각 지자체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 지역 모든 군민, 재산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사랑 상품권 3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인 가구 이하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강원도는 정부 계획과는 상관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대상자를 제외시킬지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긴급 지원을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지 등 형편에 따라 3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형평성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시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거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 안팎,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는 1,200억 원, 홍천군의 재난기본소득에는 2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승객 5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7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승객은 적으면 한두 명, 많아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운행 횟수가 적으니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그나마 버스가 다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맨날 태워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이용하는 게 맞죠. 노인네들은 대개 다 버스로 이용해. 후딱 가버리고 없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내가 맞춰야 되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맞추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정선군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면적이 넓지만 인구는 3만 7천여 명으로 261개 시군구 가운데 234번째에 불과하고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버스가 다녀야 할 곳은 많은 데 비해 이용객은 적다 보니 운수업체에 해마다 25에서 3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선군은 이 적자 보전금을 활용해 버스업체 4곳으로부터 22대의 버스와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직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승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농어촌에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최대한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품업체에서의 납품이 늦어지고 직원 교육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연되자 정선군은 결국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늦췄습니다. 4월 초에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을 기대를 했던 분들께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다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공영버스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시행 시기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군민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쉽게 늦춰진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가 2달 뒤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은 유럽 144명, 미국 142명 등 모두 595명으로 모두 전수검사 대상에 해당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도민 68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돼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대상자 수용시설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시설은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찾지 못한 대상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각급 학교 개학이 다시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이 검토되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나 개학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 급별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과 수능 일정을 감안한 고3 우선 개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확정된 안을 오늘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에 필수적인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현황 파악과 함께 2주간의 온라인 수업 계획 준비를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원주공항의 제주 노선이 다음 달 25일까지 휴항을 연장합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28일까지였던 원주를 포함한 7개 국내 제주 노선을 다음 달 25일까지 비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탑승객 급감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26일부터는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교통과 방범, 안전과 환경, 디지털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교통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지능형 CCTV와 화재 감지기로 각종 범죄와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승강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탑재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미디어 보드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해안권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섭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수산물은 도내 수협에서 보관 중인 냉동 오징어와 보거, 멍게 등 모두 22톤가량으로 5억 원 상당입니다. 재고 수산물은 동해시 수협과 속초시 수협 쇼핑몰을 통해 12에서 25%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원 지역 3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3월 중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79.9로 2월에 비해 17.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지수는 2009년 3월에 74.8 이후 최저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또 물가와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등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중학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문부과학성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지만 그 교과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미래세대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은 왜곡된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사과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4일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들을 대거 승인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비상근무로 초과 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삭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재분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업체인 이뮨메드가 직접 개발한 VSF 치료제를 사용해 코로나19 환자 2명이 완치되는 등 중증 환자 6명의 증상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뮨메드 김윤원 대표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환자들에게 VSF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일단 항체 신약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약처에서 약물 효력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요청을 받아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공회의소가 동해신항 민자부두 사업에 정부의 재정 투자를 건의했습니다. 동해상공회의소는 공사 중인 동해신항 7개 선석 부두 가운데 5선석은 민자 유치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복합 물류 항만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자파부두 선석은 최근 사업 시행자 공모마저 유찰돼 항만 인입 철도 등 부수적인 기반 시설 구축이 어려워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